다음 주제가 인터VLAN 라우팅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VLAN 간의 라우팅을 하는 건데, 자, 얘가 왜 나와게 된 거죠? 자,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관련된 문제니까 브로드캐스트가 많이 발생하면 그거를 처리하느라고 CPU하고 메모리가 낭비되고 컴퓨터 숫자를 늘릴 수가 없어요. 세그멘트 내에 있는 컴퓨터 숫자를, 노드의 숫자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쪼갰잖아요. 이렇게 쪼갰어. 그 쪼개는 하나당 256대, 256대, 256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VLAN을 쪼개놓으면 여러분들 그게 통신이 돼야 안 돼요. VLAN 간에 안 되는, VLAN 내에서는 되지만. 그러니까 VLAN 간에 통신을 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인터 VLAN 라우팅이다. 더 가면 이거의 문제점이 뭐라고요? 속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개발된 게 또 뭐라고? MLS라고 라우트 완스 스위치 메뉴. 그러니까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쭉 가면 전체가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파악을 한 다음에 개별적인 거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게 낫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인터VLAN 라우팅인데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인터VLAN 라우팅을 외부 라우터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L3 스위치 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ISL로 또는 다드리큐로 라우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VLAN들 간의 라우팅을 라우터 갖고 하는 게 맞아요,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VLAN이 틀려지면 서브넷이 틀리니까 서브넷 간의 라우팅은 라우터가 하는 거죠. 그래서 라우터 갖고 하면 이렇게 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스위치가 있는데 VLAN 1이 있고 VLAN 2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패스트되는 01에 호스트 1이 있고 패스트되는 03에 호스트 2가 있고, 그 다음 VLAN 1하고 같은 멤버십을 가진 포트 패스트되는 02에 라우터에 이더넷 제로가 물려있고, 근데 패스트되는 04에 2완이 이렇게 물려있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 VLAN 1 쪽을 서브넷을 보니까 10.1.1점대를 쓰고 있고 VLAN 2는 10.2.2점대를 쓰고 있고,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가 보니까 같은 VLAN에 연결되는 라우터의 이더넷 인터페이스 주소네요. 그죠? 그죠? 마찬가지 여기 10.2.2.1이 같은 VLAN 2에 있는 04에 물려있는 2완이네요.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스위치 쪽으로 한번 보니까, 스위치 쪽을 보니까 스태틱으로 패스트 이더넷 01은 스위치 포트 억세스 VLAN 1이라는 명령 갖고 얘가 VLAN 1 멤버십을 갖고 있다. 2번은 스위치 포트 VLAN 1 해가지고 이게 라우터 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밀려버렸네요. 그죠? 잠깐만요. 그래서 2번 포트는 VLAN 안에 속한다. 멤버십이. 그래서 이 포트하고 이 포트가 같이 VLAN에 속하고, 3번하고 4번은 마찬가지로 이 포트는 여기 속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두 VLAN 간에 라우팅 한다는 거죠. 근데 잠깐 주의할 게, 이 스위치에 인터페이스 VLAN 1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요거는 원래 항상 스위치는 하나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치 스스로가 L3 스위치가 아니더라도 L2일지라도 자기 스스로의 관리용 IP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자기 스스로의 관리용 IP가 VLAN 안에 속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치 자체하고 VLAN 1 멤버십을 갖고 있는 1번과 2번에 있는 라우터와 컴퓨터 간에는 통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디폴트 게이트를 하나 설정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VLAN 1 라우팅 인터페이스 IP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 VLAN 라우팅은 원래 예전에는 뭐 갖고 한 거예요? 라우터 갖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장점이 뭐냐면 일단 이해하기 쉬워요. 스위칭은 스위치가 하고 라우팅은 라우팅이 한다고 하는 기본 원칙을 딱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스위치의 VLAN은 필요하도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늘어나면 라우터의 인터페이스도 많이 늘어나야죠. 근데 라우터의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라우터의 이더넷 포트 하나가, 이더넷 포트 가면 용산 가면 지금 한 6,000원도 안 해. 근데 6,000원짜리 이더넷 포트 봤어요? 라우터 이더넷 포트? 기본이 막 60만원 해. 그죠? 쓰다접시 비싼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이해하기 쉽지만 단점이 뭐라고요? 융통성이 좀 결여되어 있고 확장성이 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방법이 트렁크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라우터 인터페이스가 많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위치에 어차피 트렁크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스코의 1900 시리즈 스위치에 트렁크 온이라는 명령이 트렁크 하는 명령인데 기본적으로 ISL 인캡슐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사실 트렁크는 모든 VLAN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포트죠. 그래서 이쪽에 라우터 보니까 피지컬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서브 인터페이스를 01, 02를 만들었네. 보니까 ISL 인캡슐레이션 할 때는 ISL은 VLAN1도 태깅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서브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고 인캡슐레이션은 ISL 1, 여기 ISL 1번이라는 요 명령 있잖아요. 1. 요게 VLAN 번호예요. 그러니까 이 번호하고 이 서브 인터페이스 번호는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요거는 1번 VLAN이라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IP를 준 거죠. 요 IP가 바로 뭐예요? 1번 VLAN에 속하는 호스트 안의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죠. 자, 2번은 인캡슐레이션에서 ISL 2번 이렇게 한 거죠. 요 2번이 VLAN이에요, VLAN. 자, 이렇게 되면 라우터는 뭐예요? 하나의 인터페이스만 가지고도, 스위치도 하나의 인터페이스만 가지고도 인터 VLAN 라우팅이 가능한 거야. 근데 이제 단점은 뭐예요, 이게? 두 VLAN끼리 통신하기 위해서 이놈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내려서 이렇게 오는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장점은 뭐예요? 라우터는 이 서브 인터페이스는 얼마든지 여러 개를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논리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포트를 가지고 여러 개의 VLAN을 라우팅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다들 큐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들 큐. ISL 트렁크 방법이 아니라 다들 큐. 그래서 아까 제가 트렁크 할 때 마지막에 포인트가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라우팅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아까 그때는 그냥 여러분들 넘어가셨을 거예요. 저도 잠깐 얘기가 넘어왔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ISL 그러니까 다들큐 트렁크를 만들 때는 뭐 시스코의 2924나 350 스위치 같은 경우는 스위치 포트 모드 트렁크 하면서 스위치 보드 트렁크 인캡슐레이션 다들큐. 예전에 시스코의 4000, 5000, 6000 시리즈가 셋 기반 명령을 쓸 때 셋 트렁크 2-24번 포트는 온 모드 트렁크 온 모드 상태고 인캡슐레이션 타입은 다들 큐다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라우터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봐요. 좀 약간 틀려요. 아까는 ISL에서는 분명히 메인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벼뒀잖아요. 벼뒀는데 여기 보면 메인 인터페이스에다가 IP를 이렇게 주죠. 요게 사실 VLAN1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다들 키는 기본적으로 VLAN1을 태깅을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그 안 하는 VLAN, 다른 말로는 언태그 VLAN이라고 부르고 네이티브 VLAN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놈을 메인 인터페이스에다 주고 인캡슐레이션 명령을 안 써요. 근데 이제 2번 VLAN 있잖아요. 2번 VLAN. 2번 VLAN은 아까 거의 비슷하죠. 요거만 빼고 여기 ISL 대신 다들큐, ISL이냐 다들큐냐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VLAN1을 라우팅하는 방법이 틀려요. 근데 VLAN 2번, 3번, 4번은 ISL이나 다들큐나 여기만 틀려진다고 여기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치 쪽하고 트렁크를 ISL로 했느냐 다들큐로 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라우팅하는 방법이 틀려진다. 저희들이 네트워크 같은 거 디자인할 때는 이런 것까지 다 맞춰요. 이런 것까지. 혼동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다 맞춰요. 이렇게 서브 네트를 이렇게 맞춰. 심지어는 어디까지 맞추냐면 이거는 네트워크 레벨만 보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VLAN 이름하고 윈도우즈 액티브 디렉토리의 그룹 이름이나 오가니제이션 유닛 이름하고 맞추거든요. 이런 거 하나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이렇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네트워크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흔적만 하나 보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픽만 되면 다 된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그 컨설턴트들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좀 네트워크를 좀 사려 깊게 하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컴퓨터만 봐도 알아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거 뭐 얘는 100이고 얘는 뭐 3이고 얘는 뭐 4고 막 그러면 혼란스럽게 나중엔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는 거야. 쫙 뭐가 이렇게 안 서. 항상 컨피그레이션을 봐야 돼. 그렇다는 건 결국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유리하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도 그거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와서 유지보수하면 뭐예요? 어려움만 계속 봉착하는 거예요.